안녕하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 아껴서 그랬다는 거짓말,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너무 다른 너와 나 fit 1366 상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여자, 그리고 가해자는 남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는 여자와 남자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 장면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남자친구와 싸웠고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항상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이 분은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먹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지쳤다. 이제 넌 아웃이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분의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한 사람은 연인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사랑을 위협하는 여자친구가 안타깝고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제가 저로 인해서 제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애인과 싸우던 중에 뺨을 맞아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셨어요. 이 애인이 전에도 한번 뺨을 때린 적이 있었고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빌어서 용서를 해줬는데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고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평소에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라 마음이 혼란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랑과 폭력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사랑도 다른 무엇도 아닌 그냥 폭력이겠죠. 상대방이 사랑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그 표현에 일관성이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 혼란스러움은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례는 헤어지자라고 했고 그런데 반년이 넘도록 계속 집 앞에 찾아오고 카톡을 보내고 네가 날 떠날 수 있을 줄 아느냐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고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가해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사실 이거는 스토킹이죠. 스토킹은 이별 폭력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상대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이 더 크겠죠.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더욱 가슴 아파하실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상대가 부모님에게도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부모님께 빨리 알리고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인연을 만난 애인이 있었고요. 애인이 소장하기를 원해서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우라고, 좀 찜찜하니까 지우라고 했는데 애인이 당연히 지웠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 찍었던 영상 기억나? 나만 보긴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너 보고 싶으면 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 생겼겠죠.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하진 않겠죠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시 동영상 촬영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지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저희 1366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기관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우연히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사귀게 된 내담자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더니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면 정말로 저 때문에 죽을까봐 불안합니다 라고 걱정을 하면서 저에게 상담 요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아껴줘도 부족한데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또 만나주지 않는다고 헤어지자는 말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과 만나는 동안에도 항상 불안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을 갖고 흥정하는 사람이거나 또 죽겠다는 말에 우리 피해자분께서 마음 약해지는 것을 알고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신의 목숨을 갖고 흥정하는 무책임한 사람보다는 서로의 가치를 알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랑의 위험 신호가 느껴진다면요. 이렇게 대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폭력에 단호해라. 상대의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세요. 상대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눈물을 보이며 설득하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단 한 번의 폭력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해요. 그리고 함께 해라. 가족, 교수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지지자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은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죠. 피해자가 안전한 상황인지를 살피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의 흔적을 남겨라입니다. 폭력을 행한 상대방과 절대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꼭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라.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 등 사건 일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문자나 메일, 대화녹음 등 증거도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또는 성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또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몸의 상처나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병원에 꼭 다녀오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병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분실을 대비해서 증거물을 안전한 곳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소고통 증거물은 코팅되지 않는 종이봉투에 넣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챕터는 Save Me, Me First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본인이겠죠. 그리고 항상 나를 우선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처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처벌에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감금죄, 성추행, 성폭행 등이 있고요.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또한 이제는 징역형이고요. 데이트 폭력은 삼진 아웃으로 돼서 3차 범행 때에는 적극 구속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고요. 징역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시 행위자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가 가능하고요. 재발 우려된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잠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데이트 폭력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됐고요. 스토킹 112 신고 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근절 TF 가동되어서 피해자와 경찰 한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데이트 폭력 관련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클레어법이 있습니다.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클레어법은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안으로 시행 첫 해 1,300여 명의 여성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을 보겠습니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효 중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의무체포를 통해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다음으로 호주의 경찰 명령입니다. 신체 공격, 스토킹, 폭력 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챕터 With You with 1366입니다. 데이트 폭력 발생 시 112에 신고하여 주거지 순찰 맞춤형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1366으로 전화해서 상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법률 상담 진행할 수 있고요. 1366 긴급 피난처에서 최장 1개월 30일 동안 일시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가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다누리 콜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이 있습니다. 네,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는 112에 하시고 상담은 1366으로 해주세요. 1366 충남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도 진행 중이니 걸려진 링크를 통해서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연애는 공통점 찾기로 시작해서 차이점 발견으로 끝이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이점까지도 좋아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요. 당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나요? 네, 1366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움이나 궁금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1366 충남센터로 전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